손에 쥔 스패너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느끼는 조용한 분노였다. 얘야, 가서 너나 게임이나 해. 이건 진짜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자동차 대리점 매니저의 말은 아직도 재민의 귀에 생생했다. 그는 15살에 불과했고 한국에서 막 이민 온 소년이었다. 그러나 이미 3세대에 걸친 정비사 집안의 기대를 짊어지고 있었다. 미국 농부는 농담처럼 제안했다. 이 콤바인을 고치면 $100만 줄게. 어른들은 웃었다.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미 이 콤바인은 고칠 수 없는 고물이라는 진단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재민에겐 그게 기회였다.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식과 기술이 미국의 편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다. 그날 밤 어두운 창고 안에서 홀로 작업하던 재민은 그저 고장난 기계를 살리는 수준이 아닌 지역 농업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말씀 친구 여러분. 구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방해되는 것들은 잠시 꺼두고 집중해 주세요. 이 한국 소년이 밝혀낸 진실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 콤바인을 고치면 $100만 주지. 리처드 매튜스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말에 뒤이어 긴장된 웃음소리가 들렸다. 살집이 있는 농부는 거대한 기계를 가리키며 작업장 구석에 있는 작은 한국 소년을 노려보았다. 모든 미국인 정비공들의 시선이 재민에게 쏠렸지만 그의 얼굴은 이전의 모욕으로 여전히 상처받은 채 평온함을 유지했다. 재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 때문이었다. 콤바인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깊고 집중되어 있었다. 어른들이 가격과 일정에 대해 논쟁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기계에 다가가 아무도 확인하지 않은 특정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 쪼그리고 앉았다. 스티븐, 내 아들이 동영상 게임이나 하러 돌아가게 해. 정비소 관리자인 스티븐 파커가 15살 실습생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얹으며 조롱했다. 이건 진짜 남자들이 하는 일이야. 우리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는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꼬마가 뭘 할 수 있겠어? 작업장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재민은 다른 기술자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기계는 영혼이 있단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을 한다. 비밀은 그들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는 거야. 수확은 3일 후에 시작돼. 리처드가 회색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한탄했다. 이 기계 없이는 망하고 말아. 새 것을 사려면 $200만 불가능해. 재민은 작은 호스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이 좁아지며 머릿속에 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은 그 침묵과 수줍음 뒤에는 6살 때부터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해온 뛰어난 두뇌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무슨 문제인지 알 것 같아요. 재민이 낮은 목소리로 무거운 억양과 함께 중얼거렸다. 스티븐은 눈을 굴리며 말했다. 물론 알겠지, 아인슈타인. 이제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비켜줄래? 리처드는 재민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파산과 가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국 소년이 콤바인 아래에서 무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작업장의 구석에서 재민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겼다. 고국에서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할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기계의 소리를 들었다. 그 속삭임을 이해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다. 재민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결의에 찬 불꽃이 그의 까만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작은 몸을 일으켰을 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곧 모두가 그 작은 한국 소년의 이름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밖에서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운명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재민은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네가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 리처드가 마지막 희망으로 물었다. 재민은 대답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상관없었다. 그는 자신을 믿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울, 8년 전. 아침 안개가
서울 외곽의 작은 정비소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여명이 찾아오는 그 순간 7살 재민의 작은 손가락이 할아버지의 도구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그는 침실에서 빠져나와 할아버지의 작업장으로 숨어들었다. 뭐 하고 있니, 재민아? 김성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노인의 눈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재민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할아버지, 그냥 그의 작은 손에는 렌치가 쥐어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자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주름진 손으로 재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호기심은 좋은 거야. 하지만 도구는 장난감이 아니란다. 그날부터 성호 할아버지는 재민에게 기계의 세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엔진에는 영혼이 있어. 할아버지는 오래된 트랙터 엔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을 한다. 비밀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법을 배우는 거야. 작은 작업장 안에서 3대에 걸친 기계 지식이 하나로 모였다. 재민의 아버지 현우는 자신의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비사였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중에 군사 장비를 수리하며 자신의 기술로 많은 생명을 구했다.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아 할아버지는 자주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보는 곳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지. 기억 속에서 재민은 할아버지가 녹슨 농기계를 생명이 깃든 존재처럼 대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손길은 마치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와 같았다. 기계는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단다. 이 트랙터는 우리 가족이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지.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 재민은 그것들을 분해하여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 했다. 친구들이 만화책을 읽을 때 그는 엔진 기술 매뉴얼을 외웠다. 밤이면 그의 작은 방에서 재민은 복잡한 분사 시스템, 변속기, 유압장치의 도면을 그렸다. 그의 꿈은 단순했다. 세계 최고의 정비사가 되어 가족의 유산을 빛내는 것.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일할 제안을 받은 날, 가족의 운명이 바뀌었다. 거기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가족에게 확신을 주었다. 기회의 나라에서, 공항에서 할아버지와 작별할 때 재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귀에 속삭였다. 네가 누구인지 절대 잊지 마라. 한국인의 지혜가 내 핏줄 속에 흐르고 있다. 할아버지는 작은 천 주머니를 재민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렌치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가 전쟁 중에 사용했던 거야. 네 손에 맞을 때까지 기다렸단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재민은 창문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주먹 속에서 할아버지의 렌치가 따뜻하게 맥동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언젠가 그는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 그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빛낼 것이다. 멀리서 비행기 엔진이 노래했다. 재민은 그 소리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것은 작별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의 노래였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농촌 마을에 도착한 첫날, 재민의 가슴은 기대보다는 낯설므로 가득 찼다. 서울의 번쩍이는 넌사인과 북적이는 거리 대신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밀밭이 그를 맞이했다. 공기는 달랐다. 소리도 달랐다. 모든 것이 달랐다. 이게 우리의 새 집이야. 아버지가 작은 임대주택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보다 넓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재민은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같은 하늘인데도 다르게 느껴졌다. 미국 학교에서의 첫 한 달은 악몽의 시작이었다. 교실 문을 열자마자 모든 눈이 그에게 향했다. 낯선 시선들, 속삭임, 그리고 때때로 숨겨지지 않은 웃음소리. 야, 제키 첸, 내 자전거 고쳐줘. 리처드 매튜스의 아들 바비가 재민을 사물함에 밀쳐붙이며 소리쳤다. 16살의 바비는 학교에서 가장 거칠고 인기 있는 소년이었다. 제 이름은 재민이에요. 그는 서툰 영어로 정정했다. 그리고 제키 첸은 중국인이에요. 한국인이 아니라. 상관없어. 다 똑같잖아. 바비가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대답했다. 급식실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재민은 자신의 도시락을 열었다.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김밥과 불고기. 그 순간 몇몇 아이들이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뭐야 이거? 벌레 먹는 거야? 한 소년이 웃으며 물었다. 말대꾸하기도 전에 누군가 그의 도시락을 바닥에 쏟아버렸다.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음식들이 더러운 바닥에 흩어졌다. 웃음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쳤다. 그 순간 재민은 할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아. 그는 말없이 몸을 숙여 음식을 주워 담았다. 집에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하루 16시간을 작은 정비소에서 일했지만 그의 뛰어난 기술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받기 일쑤였다. 한국에서 대학 교수였던 어머니는 이제 미국인 가정에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의 수입을 보충했다. 오늘은 어땠니?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물었다. 괜찮았어요. 재민이 거짓말했다. 부모님의 얼굴에 더 많은 걱정의 주름을 새기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부모님이 지친 몸으로 잠든 후 재민은 그들이 차고에 만든 임시 작업장으로 살금살금 빠져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지역 폐차장에서 찾은 오래된 엔진들을 복원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을 적용하면서 기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다. 그곳은 그의 피난처였고 그의 성소였다. 가끔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렌치를 꺼내 바라보았다. 금속 표면에 새겨진 작은 흠집들은 모두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서울이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농기계 대리점에서 실습 기회가 생겼을 때 재민은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어딘가에서 시작해야 해요, 아빠. 우리 가족을 돕고 싶어요. 현우는 아들을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이 네 재능을 쉽게 인정하지 않을 거야, 아들아. 그들은 우리의 얼굴만 보지 우리의 마음은 보지 않아. 한국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예요. 재민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항상 기억하렴. 우리는 한국 강철 같아 두들길수록 더 강해진단다. 그날 밤 재민은 창문 밖 낯선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서 그 역시 부품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다. 그는 엔진의 심장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 안개가 다코타 농기계 대리점을 감싸고 있었다. 재민은 자전거에서 내려 거대한 금속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가슴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다. 손바닥에 새겨진 반달 모양의 상처가 그를 상기시켰다. 어젯밤 할아버지의 렌치로 오래된 잔디깎기를 고치다 생긴 상처였다. 그는 그것을 좋은 징조로 받아들였다. 내 도구가 내 살을 맛봤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제 너는 진정한 기술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현관문을 열자 거대한 농기계들의 광경이 그를 압도했다. 트랙터, 콤바인, 농기구들이 군인들처럼 정렬되어 있었다. 그것은 기계의 왕국이었고 재민은 그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넌 그 한국인 꼬마구나. 스티븐 파커가 지원서를 대충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네 아버지가 지난달에 내 차를 고쳐주고 부탁해서 널 받아준 거야. 특별 다운은 기대하지 마. 재민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 청소부터 시작해. 파커가 낡은 대걸레를 던지며 명령했다. 기름 얼룩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넌 끝이야. 첫 업무는 작업장 바닥을 닦는 것이었다. 기름과 그리스로 얼룩진 바닥을 문지르며 재민은 기술자들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들의 기술, 그들의 움직임,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까지도. 가끔 그는 그들이 놓치는 부분을 발견했지만 침묵을 유지했다. 이 배선 방식은 비효율적인데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할아버지라면 다르게 했을 텐데. 점심시간 구석에 혼자 앉아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으며 그는 기술자들이 존 디어 트랙터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기계였다. 그 망할 트랙터, 일주일째 골칫거리야 척이라는 수석 기술자가 투덜거렸다. 본사에서 전문가를 불러와야 할지도 모르겠어. 모두가 식사하러 나간 후 재민은 조용히 트랙터에 다가갔다. 기계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손가락이 엔진 부품들을 탐색했다. 여기, 그는 중얼거렸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 15분 만에 그는 문제를 찾아냈다. 분사 시스템의 결함이었다. 한국에서라면 어떤 정비사라도 즉시 발견했을 법한 문제였다. 능숙한 손길로 그는 필요한 조정을 했다. 척이 돌아와 습관적으로 트랙터를 시동 걸었을 때 엔진이 완벽하게 울리는 소리에 그는 입을 벌렸다. 뭐야, 누가 이걸 고쳤어? 재민은 이미 대걸레로 돌아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빌리가 했나 보군. 척은 어깨를 으쓱하며 결론지었다. 그 녀석,
뭔가 제대로 했을 때는 절대 인정하지 않지.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재민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는 오늘 3개의 기계를 고쳤다. 3개의 작은 승리.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민은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과는 달랐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났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재민이 물었다. 해고됐어.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 미국인 가족이 내가 영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재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의 눈에서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성공해야 했다. 할아버지의 렌치가 그의 주머니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그리고 재민은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2주가 흘렀다. 재민은 자신만의 은밀한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다. 새벽녘, 아직 어둠이 물러가기 전에 대리점에 도착해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게 고장난 기계들을 살펴보았다. 그의 손길이 닿은 기계들은 마치 마법처럼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상해. 빌리가 어느 날 아침 중얼거렸다. 내가 어제 포기했던 수학기가 멀쩡히 돌아가고 있어. 수호천사라도 있나 보지. 다른 기술자가 농담을 던졌다. 아무도 구석에서 대걸레를 밀고 있는 조용한 한국 소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의 재미는 그저 배경의 일부였다. 보이지 않는 존재,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무기였다. 그날 오후 대리점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는 소동이 일어났다. 거대한 케이스 IH 콤바인을 끌고 온 리처드 매튜스가 땀에 젖은 채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이 기계가 망가지면 내 인생도 끝이야. 사무실에서 스티븐 파커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리처드, 무슨 일이야? 콤바인이 갑자기 멈춰. 3군데 정비소를 돌았는데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어. 수학은 3일 후에 시작되는데 재민은 구석에서 귀를 기울였다. 새로운 케이스 IH 콤바인은 그가 전에 본 어떤 기계보다 복잡했다. 미국 농업 기술의 최첨단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주머니 속 할아버지의 렌치를 만지작거렸다. 대리점의 엔지니어들이 몇 시간 동안 기계를 살펴보았다. 컴퓨터 진단, 부품 검사, 모든 가능한 테스트를 했지만 결과는 없었다. 불가능해요. 수석 엔지니어가 마침내 선언했다. 새 기계가 필요하실 겁니다. 200만 달러? 리처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난 망했어. 그 순간 재민은 무언가를 느꼈다.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기계적 결함이 아닌 의도적인 방해를 암시하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며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그는 조심스럽게 리처드에게 말했다. 누군가 기계를 고의로 망가뜨린 것 같아요. 갑작스런 침묵이 작업장을 감쌌다. 스티븐 파커가 분노한 얼굴로 재민에게 다가왔다. 감히 어떻게 우리 고객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하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재민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저 연료 필터가... 그만. 스티븐이 그를 가로막았다. 청소나 계속해. 안 그러면 당장 내쫓을 거야. 리처드는 절망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꼬마, 네가 이 콤바인을 고치면 100만 달러를 주지. 그가 비웃듯 말했다. 주변에서 긴장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콤바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기계의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재민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있는 부모님을 발견했다. 식탁 위에는 체납 고지서들이 흩어져 있었다. 전기세를 못 내면 다음 주에 전기가 끊길 거야.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재민은 방으로 들어가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먼 곳 서울의 기억으로 향했다. 할아버지의 작업장, 그 오래된 도구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던 것. 문제는 항상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단단해졌다. 내일은 토요일, 대리점은 문을 닫을 것이다. 아무도 없을 것이다. 콤바인은 아직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고칠 방법을 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재민은 작은 손전등과 할아버지의 렌치를 배낭에 넣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내일 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내일 밤 그는 단순한 이민자 소년이 아닌 진정한 기술자가 될 것이다. 토요일 저녁 다코타 농기계 대리점의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거리가로 등의 희미한 빛만이 고요한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담벼락 그림자에 숨어 재민은 마지막 직원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렸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침입이었다. 돌아가야 해. 이성이 속삭였다. 하지만 가족이 너를 필요로 해. 또 다른 목소리가 응답했다. 재민은 낡은 자전거를 담장 뒤에 숨기고 대리점 뒤편으로 다가갔다. 지난주에 그는 청소하는 동안 잠금 장치가 고장난 창문을 발견했다. 그것이 그의 입구가 될 것이다. 창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음을 알았다. 작은 손전등의 빛이 어둠을 가르며 길을 안내했다. 거대한 콤바인은 그곳에 있었다. 기계적 거인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재민은 한국어로 속삭였다. 할아버지의 낡은 렌치가 그의 손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재민의 세계는 콤바인으로 축소되었다. 그의 손가락이 부품들을 하나씩 탐색했다. 그의 귀는 기계의 가장 미세한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본능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미스터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모든 필터는 기술 매뉴얼대로 정확히 설치되어 있었다. 모든 부품은 올바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언가 놓치고 있었다. 생각해, 재민. 그는 자신을 채찍질했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억이 그의 마음에 떠올랐다. 서울의 작은 작업장. 할아버지가 오래된 군용 지프차를 수리하던 날. 때로는 문제가 아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으로 재민은 콤바인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고장의 원인이 아닌 고장을 일으킨 사람의 의도를 찾았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주요 연료 필터에 도달했을 때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불가능해. 그는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필터는 고운 모래와 태운 오일의 혼합물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전문적인 방해 공작이었다. 이 기계를 매우 잘 아는 사람만이 이런 종류의 손상을 입힐 수 있었다. 재민의 마음이 질주했다. 왜 누군가 리처드의 콤바인을 일부러 망가뜨렸을까? 누가 이득을 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답을 찾을 시간이 없었다. 그의 임무는 기계를 고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작업은 더 복잡해졌다. 모래는 단순히 필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료 시스템 전체에 주입되어 있었다. 모든 관과 밸브를 분해하고 청소해야 했다. 새벽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재민의 얼굴은 기름과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손은 긁히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있었다. 그는 해냈다. 콤바인은 이제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발견한 내용과 수행한 수리에 대한 자세한 메모를 남겼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를 사진으로 남겼다. 직감이 그에게 이것이 단순한 기계적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었다. 대리점을 빠져나올 때 재민은 주차장 그림자 속에 숨겨진 차 한 대를 알아차렸다. 차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한국 소녀는 알아차리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직감은 그가 단순한 고장난 콤바인보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자전거에 오르며 재민은 동이 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운명의 바퀴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네가 뭘 한 거야? 스티븐 파커의 목소리가 월요일 아침 작업장을 진동시켰다. 그의 얼굴은 보통의 붉은 빛에서 섬뜩한 창백함으로 변해 있었다. 리처드 매튜스는 막 도착해 완벽하게 작동하는 콤바인을 발견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어떻게? 누가? 리처드는 말을 더듬으며 마치 신기루를 보는 것처럼 기계에 다가갔다. 은행 담당자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그들은 막 절망적인 대출 서류에 서명하려던 참이었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든 기술자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모였다. 구석에 서 있는 한국 소년, 재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진실은 항상 두려움보다 강하다. 매튜스 씨, 당신의 기계는 고의로 손상됐어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다. 그는 준비한 메모를 건넸다. 누군가 모래와 기름을 주요 필터와 여러 2차 부품에 넣었어요.
무덤과 같은 침묵이 작업장을 뒤덮었다. 기술자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몇몇은 발을 바닥에 문지르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스티븐이 폭발했다. 여기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야. 넌 해고됐어. 꼬마 짐 싸서 당장 사라져. 리처드는 재민의 메모를 주에 깊게 읽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그는 가장 경험 많은 기술자에게 물었다. 남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방법의 방해 공작이죠. 정확히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재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모든 것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리고 저는 특정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발견한 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리처드는 사진들을 넘겨보며 점점 더 창백해졌다.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의도적인 것이 분명해. 스티븐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네가 밤중에 우리 대리점에 침입했다는 거야? 그것도 범죄야. 내 콤바인을 구한 범죄라면. 리처드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난 감사할 따름이야. 리처드는 재민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처음으로 그는 한국 소년의 눈을 진정으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그는 단순한 아이가 아닌 원칙과 진실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을 보았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한 거지? 그가 물었다. 그게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재민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한국에서는 우리의 정직함이 어떤 돈보다 가치 있다고 배웁니다. 스티븐은 다가오며 여전히 노려보았다. 이 아이의 말을 믿을 수 없어, 리처드. 어쩌면 그가 직접 콤바인을 망가뜨린 다음 영웅 행세를 하려는 것일 수도 있어. 그 순간 작업장 문이 열리고 보안 담당자가 들어왔다. 미스터 파커, 주말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해 보시라고 하셨잖아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재민에게 향했다. 소년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는 카메라에 대해 생각지 못했다. 이제 그는 확실히 붙잡혔다. 보여줘. 스티븐이 명령했다. 보안 담당자는 태블릿을 건넸다. 스티븐의 얼굴이 영상을 보며 점점 더 굳어졌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은 재민의 침입이 아니었다. 누구야? 리처드가 물었다. 스티븐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다. 재민은 그 순간 깨달았다. 스티븐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콤바인이 누구에 의해 왜 망가졌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진실의 무게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적 고장이 아니었다. 이것은 음모였다. 그리고 재민은 방금 그것을 폭로한 것이다.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어린 한국인 실습생이 지역 최고의 미국인 기술자들도 고치지 못한 콤바인을 수리했다는 소식이 카운티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이야기는 변형되고 과장되었다. 일부는 재민을 천재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다. 재민에게 이 승리는 쓴맛을 남겼다. 그는 이제 일자리를 잃었다. 파커는 그를 즉시 해고했고 불법 침입에 대한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다행히 리처드 매튜스가 개입해 그것만은 막았다. 집에서 부모님은 서로 다르게 반응했다. 어머니는 걱정으로 가득 찼다.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한 거니? 그녀가 물었다. 이제 누구도 널 고용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그들의 삶이 더 쉬웠다. 그들은 존중받았다. 반면 아버지는 조용히 자랑스러워했다. 식사 후 그는 재민을 차고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오래된 엔진을 함께 분해했다. 말없이도 아버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네가 우리 가문의 이름을 빛냈다. 사흘 후 재민이 아버지의 일터에서 도와주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너와 얘기해야겠어. 리처드 매튜스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말했다. 비밀리에. 작은 마을 식당에서 만났을 때 재민은 농부가 며칠 사이에 수녀는 늙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리처드의 눈에는 새로운 무게가 실려 있었다. 네가 맞았어. 리처드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것은 고의적인 방해 공작이었어. 그리고 누가 했는지 알아냈다. 재민은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아래에서 할아버지의 렌치를 만지작거렸다. 내 농장 관리인이야. 톰 설리반. 15년 동안 나를 위해 일했어. 리처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내가 새 장비를 살 때마다 대리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재민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했다. 파커 씨는 알고 있었나요? 리처드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는 말을 흐렸다. 단지 네가 내 농장을 구했다는 것만 알아. 수확이 어제 시작됐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 거리 건너편에서 스티븐 파커가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급하게 길을 건너 식당으로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더 많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중이야, 꼬마. 파커의 목소리는 가시 돋친 채찍 같았다. 리처드가 일어나 파커를 마주 보았다. 지금 당장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이 이민자 꼬마가 널 조종하게 놔둘 거야. 긴장이 공기 중에 팽팽했다. 그때 리처드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초 동안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가겠소. 재민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가봐야 해. 콤바인이 또 멈췄어. 파커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다. 내 기적적인 수리가 그리 좋지 않았나 보네. 그렇지? 재민은 즉시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톰이 해고된 후 누군가 다시 콤바인을 방해한 것이다. 하지만 누구일까? 그리고 왜? 같이 가겠습니다. 재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리처드의 트럭으로 향하는 길에 재민은 뒤돌아보았다. 파커가 휴대폰으로 급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예요. 재민이 리처드에게 말했다. 단순한 콤바인 고장이 아니에요. 리처드는 무거운 시선으로 소년을 바라보았다. 내가 평생 지어온 농장이 걸린 문제야. 네가 옳다면 이건 단순한 사보타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파괴하려는 시도야. 트럭이 농장을 향해 질주하는 동안 재민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것은 그저 기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탐욕, 배신 그리고 권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뜻하지 않게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리처드의 트럭이 농장으로 향하는 먼지, 나는 도로를 달리는 동안 재민의 마음은 빠르게 돌아갔다. 무언가 이상했다. 콤바인이 다시 고장난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처럼. 톰을 어떻게 해고하셨어요? 재민이 물었다. 리처드는 눈을 도로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증거를 보여주고 진실을 말하라고 했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내가 사진들을 보여주자 무너졌어. 15년이야. 15년 동안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신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다. 그가 파커와 연결되어 있다고 인정했나요? 리처드는 턱을 굳혔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하지만 그의 은행 기록을 조사 중이야. 대리점에서 온 입금 내역이 있을 거야. 트럭이 구불구불한 도로를 돌자 넓은 콩밭이 펼쳐졌다. 그 중앙에 콤바인이 서 있었고 주변에 일꾼들이 모여 있었다. 기계는 마치 상처 입은 거인처럼 고요했다. 재민이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그의 직감이 경고했다. 밭 주변을 둘러싼 작은 숲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언제 멈췄어요? 재민이 가장 가까운 일꾼에게 물었다. 방금 전이요. 젊은 양반, 남자가 대답했다. 갑자기 엔진에서 끔찍한 소리가 나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재민은 조심스럽게 콤바인에 접근했다. 그의 눈이 땅을 훑었다. 신선한 발자국이 기계에서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최근에 여기 누가 왔었나요? 일꾼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밖에 없었어요. 한 명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재민의 시선을 피했다. 재민은 천천히 콤바인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모래가 아니었다. 더 교묘했다. 그는 엔진 커버를 열자마자 문제를 발견했다. 중요한 전기 케이블이 부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다. 몇 시간 작동 후 끊어지도록 정확하게 계산된 절단이었다. 이건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재민이 리처드에게 절단된 부분을 보여주며 말했다. 작업을 시작한 후에요. 리처드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두 명의 일꾼에게 손짓했다. 발자국을 따라가 보자. 그들이 숲으로 향하는 동안 재민은 계속해서 수리를 진행했다. 그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파커가 그들을 지켜보며 재민의 뒤에 서 있었다. 알아, 꼬마. 파커가 비웃듯 말했다. 네가 조용히 일하고 네 자리를 지켰다면 미래가 있었을 수도 있어. 재민은 대답하지 않고 작업에 집중했다. 한국인들은 항상 자신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하지만 결국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우리야. 엔진이 다시 생명을 얻었을 때 숲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리처드와 그의 일꾼들이 누군가를 끌고 돌아오고 있었다. 몸부림치는 남자, 톰 설리반, 해고된 농장 관리인이었다.
그를 숨어서 쌍강경으로 지켜보는 것을 잡았어. 리처드가 분노에 찬 얼굴로 발표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이것을 발견했어. 그는 더 많은 모래와 기름이 담긴 작은 주머니를 들어 올렸다. 파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몇 걸음 물러섰다. 난 이것과 아무 관련이 없어. 제미는 파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진실이 그의 가면을 벗기기 시작했다. 톰은 리처드의 소나기에서 몸부림쳤다. 그는 알고 있었어. 그가 갑자기 외쳤다. 파커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파커는 트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리처드의 일꾼들이 이미 그의 앞을 막고 있었다. 그의 도주로는 차단됐다. 경찰을 불러 리처드가 제민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야.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의 조그만 신문실은 이전에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톰 설리반은 금속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모습은 몇 시간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주름진 이마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유리창 너머로 리처드 매튜스, 존슨 보안관, 그리고 제민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존슨 보안관이 수염을 문지르며 말했다. 당신의 장비를 수년간 방해해왔다고 하네요, 리처드. 그는 매 신규 판매마다 10%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200만 달러의 10%면 20만 달러네요. 제민이 조용히 계산했다. 리처드는 지친 얼굴을 손으로 쓸었다. 몇 년 동안 내가 불필요하게 구매한 기계들, 얼마나 많은 돈을 낭비했을까? 존슨 보안관은 메모를 확인했다. 톰은 다른 농부들도 피해자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상당히 조직적인 계획처럼 보이네요. 파커는요? 그도 연루되어 있나요? 리처드가 물었다. 설리반은 파커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은행 계좌를 조사 중입니다. 성인들이 대화하는 동안 제미는 유리를 통해 톰을 관찰했다. 그 남자는 동시에 패배하고 안도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그와 얘기해도 될까요? 제민이 갑자기 물었다. 리처드와 보안관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지만 동의했다. 방 안에서 톰은 제민이 혼자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너, 톰이 중얼거렸다. 모든 걸 망친 꼬마. 제민은 침착하게 앉았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기계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도 말한다. 비밀은 그들의 소리를 듣는 법을 아는 것이다. 왜죠? 20만 달러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더 있죠. 제민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톰은 한동안 소년을 연구했다. 똑똑하구나, 그렇지. 파커가 내 대해 뭔가를 쥐고 있었어. 과거의 실수. 그는 그것으로 나를 조종했지. 다른 농부들도요? 그들도 방해를 당했나요? 모두 다. 일부는 모든 것을 잃었어. 그 말에 제민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족들의 삶, 꿈, 세대에 걸친 노력이 위험에 처한 문제였다. 얼마나 오래 지속됐죠? 제민이 물었다. 톰의 눈이 흐려졌다. 거의 10년. 처음에는 그저 한두 번의 일이었어. 조금만 망가뜨리고 수리보다는 교체를 권유하는 정도. 하지만 점점 커졌지. 파커는 탐욕스러워졌어. 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꼬마, 톰이 그를 불렀다. 파케오를 조심해. 그는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야. 리처드와 보안관에게 돌아오자. 그들은 스피커폰으로 급한 통화를 듣고 있었다. 다코타 대리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흥분된 목소리가 말했다. 스티븐 파커가 모든 기록을 파괴하고 도주하려고 합니다. 보안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리처드, 여기 있어. 난 가봐야겠어. 하지만 리처드는 이미 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내 농장을 망치려 한 자를 직접 보고 싶어. 제미는 두 성인을 따라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그의 마음은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정의는 항상 그 길을 찾는다. 경찰차가 울부짖는 사이렌과 함께 출발했다. 리처드는 제민에게 손짓했다. 우리도 가자. 네가 시작한 일을 끝내자. 트럭으로 달려가며 제민은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콤바인을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깊은 무언가를 고치기 시작했다. 진실과 거짓 사이의 균열, 정직과 부정직 사이의 선,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일이었다. 차 안에서 리처드는 갑자기 제민을 바라보았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제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손가락이 할아버지의 렌치를 꽉 쥐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했다.
한때 지역의 번영 상징이었던 다코타 농기계 대리점은 이제 경찰차들에 포위되어 있었다. 붉은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이며 황혼의 하늘을 물들였다. 제민과 리처드가 도착했을 때 스티븐 파커는 이미 수갑이 채워진 차에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다. 증거를 파괴하려다 붙잡혔어. 존슨 보안관이 그들에게 다가오며 설명했다. 서류 가방에 30만 달러의 현금과 비행기표를 갖고 있었지. 브라질행. 리처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몇 년 동안 그를 알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같은 학교에 다녔다고. 대리점 내부는 아수라장이었다. 파일 캐비닛이 열려 있었고 종이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파커의 사무실 컴퓨터 앞에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데이터를 복구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안관에게 말했다. 파커가 삭제하려 했지만 실패했네요.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농부들에 대한 방해 공작 지시, 수수료 내역, 모든 것이요. 제미는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파커가 다양한 농부들, 지역 정치인들, 심지어 은행 중역들과 악수하는 모습. 그는 존경받는 지역사회 지도자였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피해액이 얼마나 될까요? 제민이 물었다. 존슨 보안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초기 추정으로는 최소 1,500만 달러. 카운티 전체 농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 사기죠. 리처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들 중 일부는 농장을 잃었어. 대대로 내려온 농장을. 제미는 그 규모에 압도되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단순한 콤바인 수리가 거대한 사기극을 폭로한 것이다. 대리점 밖으로 나오자 현지 뉴스밴이 도착하고 있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다. 저기 있어. 한 기자가 외쳤다. 콤바인을 수리한 소년이야. 제미는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다. 리처드가 보호하듯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너와 네 가족에게 할 말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침묵 속에 진행되었다. 제민의 마음은 날카로운 대비를 느꼈다. 한편으로는 승리감,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불확실성. 그는 사기꾼을 폭로했지만 이제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떤 대리점도 문제아를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제미는 부모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심각했고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뉴스에서 봤어. 어머니가 그를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영웅이 됐네. 제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직업을 잃었어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드문 제스처였다. 직업은 얻을 수 있지만 명예는 살 수 없다. 오늘 넌 우리 가족의 이름에 명예를 더했다. 리처드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당신 아들 덕분에 그가 현우에게 말했다. 내 농장이 살았소. 그리고 다른 많은 농부들도 이제 정의를 볼 거요. 제미는 리처드의 손에 있는 봉투를 보았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렌치를 꽉 쥐었다. 그것은 항상 그에게 힘을 주었다. 내일 다시 와도 되겠소? 리처드가 물었다. 가족 전체와 이야기하고 싶은 제안이 있소. 집 안으로 들어가며 제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본 것과 같은 달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이국적인 땅이 조금은 집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다.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걸까? 제미는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고. 봉투는 사흘 동안 김 가족의 부엌 테이블 위에 손대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다. 그 존재는 방 안의 모든 대화를 지배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그것은 가족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불면계로 여겨질 거야.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그의 얼굴에는 문화적 정체성과 현실적 필요 사이의 갈등이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지 않아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남편과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리처드는 약속을 했어요. 그는 명예로운 사람이에요. 제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한편으로는 그 돈이 가족의 모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집을 청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하루에 16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돈을 받는 것이 그의 행동의 순수함을 어떻게든 손상시키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귀에 울렸다. 진정한 명예는 판매되거나 구매될 수 없다. 넷째 날 아침, 재민은 결정을 내렸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그는 부모님 앞에 앉았다. 제가 결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확신에 차 있었다.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은 그들 앞에 앉아있는 것이 더 이상 소년이 아니라 젊은 남자임을 보았다. 어떤 결정을 내렸니? 아버지가 물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알아요. 1시간 후 재민은 이웃에게 자전거를 빌려 매튜스 농장으로 페달을 밟았다. 봉투는 그의 배낭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낡은 배낭이었다. 어머니가 항상 말했듯이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마라. 리처드를 찾자 농부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콤바인을 점검하고 있었다. 재민이 자전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결정했구나, 리처드가 말했다. 재민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어요. 리처드는 눈썹을 찌푸렸다. 돈을 원하지 않는 거야. 원해요, 재민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안 돼요.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는. 농부는 소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존중의 빛이 있었다. 그럼 뭘 제안하는 거지? 투자요, 재민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정비소를 갖는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돈으로 우리는 농기계 전문 정비소를 열 수 있어요. 리처드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럼 동업자가 되는 거군. 내가 자본을, 너희가 지식을 제공하는. 정확해요. 각 가족에게 50%씩. 리처드는 손을 내밀었다.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재민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눈썹을 올렸다. 네가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면 해. 네 아버지는 훌륭하지만 넌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한국 소녀는 망설였다. 전 겨우 15살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정비사들이 평생 구한 것보다 더 많은 농장을 구했지.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야, 재민. 중요한 건 네가 가진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야. 재민의 마음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왜 미국에 오게 되었는지 이해했다.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의 기술, 그의 문화적 유산, 그의 가치관이 이곳에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리처드의 손을 굳게 잡았다. 두 세계가 만나는 순간이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 과거와 미래.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재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정한 장인은 어디에서든 인정받는다고. 6달이 변화의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갔다. 도시 외곽에 버려진 정비소는 김 앤 매튜스 정밀 농기계 서비스로 변모했다. 간판은 한글과 영어로 새겨져 있었다. 서로 다른 두 세계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리처드의 투자와 김 가족의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은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스티븐 파커의 계략에 희생된 농부들이 첫 고객이 되었다. 그들은 사기를 폭로한 소년의 이야기에 이끌려왔다. 재민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학교와 정비소 사이를 오가며 그는 두 세계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리처드는 그가 정규 교육을 마치도록 주장했고 심지어 그동안 놓친 시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인 교사를 고용하기까지 했다. 배움을 멈추면 안 돼, 리처드가 말했다. 내 할아버지도 그렇게 원했을 거야. 재민의 어머니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업의 행정 부분을 관리하며 미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대학 교육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기술 운영을 감독하며 마침내 그의 지식이 받아야 할 존중을 받고 있었다. 특히 바쁜 어느 오후 정비소 앞에 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정장을 차려입은 한국인 임원들이 내렸고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재민은 고객에게 유압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다. 할아버지, 그가 한국어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김성호 할아버지는 팔을 벌렸고 그의 눈은 촉촉했다. 내 손자가 이룬 것을 직접 보러 왔단다. 이어진 포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선 것이었다. 두 영혼의 재결합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할아버지는 비판적이면서도 자랑스러운 눈으로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분들은 그가 임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현대 중공업을 대표하는 분들이야. 그들은 네가 농기계 유지 보수에 접근하는 혁신적인 방식에 관심이 있단다. 재미는 정장 입은 남자들을 혼란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린 그저 작은 정비소일 뿐인데요. 할아버지는 지혜롭게 미소 지었다. 한국에서는 무엇보다 혁신을 중요시한단다. 이 사람들은 미국 농기계의 예방 정비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젊은 한국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반세계를 여행해 왔단다. 임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재민에게 명함을 건넸다.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조기 진단 방법론은 우리의 차세대 기계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리처드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우리 작은 사업이 국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 같군. 그날 밤 축하 만찬에서 재민의 할아버지는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다. 한국에는 속담이 있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넌 내 뿌리를 존중했고, 재민아, 이제 어떤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구나. 식사 후 할아버지는 재민을 정비소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낡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이건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그가 말했다. 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고 싶었단다. 주머니 안에는 복잡한 농기계 부품이 있었다. 심하게 마모되고 손상된 상태였다. 이걸 고칠 수 있니? 할아버지가 물었다. 재민은 부품을 손에 들고 살펴보았다. 그것은 그가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기계 장치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준비되어 있었다. 할 수 있어요. 그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웃었다. 알고 있었단다. 이제 네 안에 진정한 김가의 혼이 흐르고 있구나. 그날 밤 늦게 정비소의 불빛이 여전히 환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두 세대, 두 문화, 하지만 하나의 혼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났다. 희망의 등대처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등대처럼. 5년 후 김앤 매튜스 농업솔루션은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 6개 주의 지사를 두고 한국에는 연구개발센터까지 설립했다. 작은 정비소에서 시작한 사업은 이제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그중 많은 이들은 차별 없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찾은 한국인 이민자들이었다. 이제 21세가 된 재민은 미시간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갓 졸업했다. 회사 본사 복도를 걸으며 그는 벽에 특별히 제작된 유리 진열장 안에 걸려있는 메모를 바라보았다. 리처드의 콤바인을 고친 그 운명적인 밤에 그가 작성한 메모였다.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다. 사무실에서 그는 리처드가 최신 재무보고서를 분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농부에서 이제는 회사 임원이 된 리처드는 자신의 땅 일부를 팔아 사업에 전념했다. 방금 확인 결과가 왔어. 리처드가 안경 너머로 바라보며 발표했다. 존 디어가 우리의 예방진단 시스템을 그들의 모든 콤바인 라인에 도입하기로 결정했어. 재민은 웃었다. 지나온 길을 떠올리며 모래로 막힌 필터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리처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차장은 직원들의 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때 스티븐 파커의 계략에 희생된 농부들의 자녀들이었다. 네가 단순히 기계를 고친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 넌 커뮤니티를 고쳤어. 그날 회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주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김성호 기술훈련센터의 개관식을 진행했다. 재민의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명명된 센터였다. 할아버지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모든 곳에 살아있었다. 연설 중 재민은 청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부모님 리처드와 그의 가족 직원들, 그리고 심지어 복역을 마치고 보안 컨설턴트로 고용된 톰 설리반까지. 6년 전 저는 $100만 걸고 콤바인을 고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오늘 저는 그 도전이 돈이나 기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가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양을 건너 여행하고 편견에 맞서고 장애물을 기회로 바꾼 가치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무대 위에 있는 할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여기에 건설한 것은 단순한 회사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국의 우수성, 인내 그리고 정직함의 전통이 어떤 토양에서도 번성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건설하는 것에 있다고 배웁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재민은 자신의 여정에 대해 조용히 성찰했다. 한때 억양 때문에 조롱받던 이민자 소년이 이제 기술혁명을 이끌고 있었다. 굴욕은 존중으로, 도전은 기회로 변모했다. 행사가 끝난 후 리처드는 재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네 할아버지가 나에게 줬어. 네가 준비됐을 때 너에게 주라고 했지.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금속 도구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렌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다. 이건 내 아버지의 것이었어. 할아버지의 글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것이기도 했지. 이제는 내 것이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항상 기억하거라. 우리는 그저 도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재민은 눈물을 참으며 도구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세대를 초월한 약속.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회사를 떠나며 그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과 이 작은 미국 마을 사이의 거리는 이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여정은 두 세계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는 교량이 되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서 새로운 유산이 형성되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는 속삭였다.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해냈어요. 함께요. 바람이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그는 그것이 할아버지의 대답이라고 상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다. 그는 교량 건설자였다. 그리고 그 다리는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것이다.